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적 최신 후기에 대한항공 최신 기종 787이 투입되고 있는 인천 나고야 KE741편 탑승기를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은 25년 하계 스케줄 기준 인천 나고야 노선을 매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편에는 광동체인 787을 넣고 오후편에는 협동체인 A321 네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외에는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이 운영하고 있고 인천 나고야 노선이 아닌 김포 나고야 노선의 경우 현재 피치항공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하게도 이 터미널입니다. 출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스카이허브 라운지를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1터미널과 2터미널에 있는 스카이허브 라운지가 모두 리뉴얼되었습니다. 이 터미널에는 동편에 1개, 서편에 1개가 있고 오늘 가는 곳은 동편 스카이허브 라운지입니다. 원래는 마티나나 마티나 볼드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줄이 있어서 스카이허브로 피신을 온 건데 여기도 약간 줄이 있어서 당황했지만 막상 안에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한식도 있고 누들 스테이션도 있고 주류도 간략하게 있어서 구성이나 종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탑승구 232번, 오늘 탑승구 옆으로 신도장이 칠해진 747이 보이고요. 그 옆으로 오늘 타고 갈 787 항공기가 보입니다. 이제 탑승을 해볼게요. 오늘 제 자리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곳 앞쪽 창가 좌석이고요. 앉자마자 좌석 간격부터 재면 대충 여권 1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간격입니다.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도 하고요. 787-9, 그 외에 토봉투랑 기내 잡지, 이어폰이 있습니다. 좌석은 이 정도 젖혀집니다. 머리 받침은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양쪽으로도 접힙니다. 좌석 아래에는 콘센트도 있고요. 오늘 생각보다 군데군데 많이 비어갑니다. 제 옆 두 자리도 비어가고요. 오늘 비행시간 1시간 23분이 찍히네요. 이제 푸시백을 하고 이륙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이륙하는 장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을 하고 나면 기내식으로 소고기가 나옵니다. 약간 질겼지만 소스는 맛있었습니다. 오늘 탑승률이 처참합니다. 제 앞자리도 모두 비워가고 주변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듣기로는 나고야에서 인천으로 오는 일본인 수요가 꽤 돼서 광동체를 투입한다는 썰이 있는데 제가 탑승한 복귀편에서도 탑승률이 처참해서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비행시간이 짧아서 밥 먹고 살짝 졸다 보면 금방 착륙합니다. 오늘 대한항공 인천 나고야 탑승기를 보셨는데요. 이 노선에 대한항공 말고도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이 다니고 있기도 하고 비행시간도 짧아서 굳이 대한항공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선택한 이유는 수화물이 23kg라 쇼핑하기에도 넉넉하고 광동체의 최신 기종인 787을 탈 수 있고 또 발권 당시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서 대한항공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아무래도 최신 기종이 투입되고 있는 대한항공을 추천드리고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자 한다면 LCC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고야 사카에역에 있는 베세린 사카에에 왔습니다. 여기가 걸어서 3분 거리에 돈키호테가 있고 호텔 1층에 세븐일레븐도 있고 사카에 주변에 맛집이 많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체크인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어메니티는 2층 로비 맞은편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요. 2층 로비 옆에서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커피나 차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앉아서 마시고 싶은데 중국인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저는 그냥 밖에서 마셨습니다. 이제 객실 보여드릴게요. 객실은 전형적인 일본 비즈니스 호텔 구조입니다. 제가 받은 방은 14층이고요. 체크인할 때 미라이 타워가 보이는 대로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흔쾌히 해당 방으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녹차는 체크인할 때 베세린 멤버십에 가입하면 음료나 레이트 체크아웃 1시간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비행편 시간 때문에 아쉽게도 녹차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미라이 타워가 보입니다. 화장실 안에는 당연히 욕조가 있습니다.
조식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조식에 장어덮밥도 있고 꽤 괜찮게 나온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종류도 많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3박 머무는 동안 자느라 마지막 날 한 번밖에 못 먹긴 했는데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으면 일찍 일어나서 먹을 걸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 외 호텔에는 자판기, 세탁기, 아이스 메이커,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총평하면 호텔 위치, 룸 컨디션, 조식,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1박에 조식 포함 7만원 정도 주고 예약했는데 개인적으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오사카나 후쿠오카에서 번화가에 이 정도급 호텔 예약하려면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나고야는 호텔 가격이 막 오사카, 후쿠오카급으로 오르지는 않아서 가성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단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호텔 로비가 2층인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모두 2층에서 무조건 한번 섰다가 움직입니다. 2층에 설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프론트에 있는 직원분들이랑 항상 눈이 마주쳐서 인사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색했습니다. 또 2번째로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호텔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호텔 로비, 라운지, 조식 먹을 때 보면 중국인들이 많아서 늘 시끄럽습니다. 이 2점 빼면 단점은 없었고 다 괜찮았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